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히브리어 강의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함께 했던 그 요두의 용법과 그리고 첫 번째 발음에 대한 철칙이죠. 반모음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은 그 반모음은 발음을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강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두 번째 발음에 대한 철칙입니다. 반모음 앞에 반모음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반모음은 단모음으로 변한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경강점 이후에는 이중점으로 들어갑니다. 이중점에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후 문자죠. 이 다섯 문자. 이 다섯 문자에는 그 후 문자에는 경강점은 물론이고 이중점, 모든 점이라는 것은 찍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중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먼저 번에 아마 그 요두 용법에 대해서 하면서 이 요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이 요음인데 이것은 이제 뜻은 날 또는 낮,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두 용법에 대해서 읽을 때는 왜 어떻게 해서 요음이 되었느냐. 자, 자음이죠, 요두가. 그래서 이 요두는 그래서 이제 이응 발음입니다. 근데 모음이 바로 홀렘바부 오 발음이죠. 장모음 오 발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두 용법의 특성에 의해서 오는 요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맴입니다. 맴은 미음 발음이죠. 미음 발음인데 맨 끝에 나오면서 모음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미음 발음을 앞자에다가 넘긴다. 이래서 요음이 되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이 요두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그 단어가 있는가 알아봅니다. 자, 이 자는 라일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서 라일라가 되었을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라멧이죠. 라멧은 쌍리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무조건 앞자에게 하나를 주게 되었는데 없다 보니까는 줄 수가 없죠.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남는 거 가지고 자, 리을이 됐어요. 모음을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자, 반모음 아죠. 파다, 아 발음, 단모음, 아 발음. 그래서 라가 되었어요. 자, 그대로 넘어가죠. 요두입니다. 요두는 이응 발음이죠. 자, 모음을 보니까는 반모음. 자, 하뎃, 쉐와야, 쉐와.
쇠화니까 이 애 발음이 나죠. 애 발음. 반모음 애 발음. 그래서 애가 되죠. 애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디에 걸려요? 첫 번째 발음의 철칙에 걸리게 되지. 반모음 앞에 단모음이 있었어. 파단인 단모음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모음은 발음을 안 한다. 생략한다. 여기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가 아니고 이제는 그대로 요두에 그대로 이제 이 반모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 발음이 나는 것이죠. 이 발음. 그래서 그냥 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라멧이죠. 라멧은 물론 쌍리을이지. 그래갖고 한자는 앞으로 주게 되어 있죠. 뒤로는 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만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음이 리을 발음이 살아났어. 그래서 일이 된 것이죠. 일. 그리고 하나 남는 거 리을 발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모음 아발은 카메츠지요. 아발은. 이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는 해지요. 히읗 발음. 히읗 발음인데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해는 후음 문자와 침묵 문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침묵 문자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아예 발음을 할 수가 없다. 침묵한다. 그래서 이 자는 라일라. 이 뜻은 밤이죠. 밤. 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일라로 했지만은 똑같은 뜻을 가진 이 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라일라를 알아봤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은 앞에 파다였었는데 모음이 카메찌가 들어섰다는 얘기지. 이거였습니다. 전에는. 근데 이것은 단모음이고 이건 장모음이죠. 그래서 이자는 라옐라가 된다 하는 것이죠. 발음이 라옐라. 자, 알아봅시다. 쌍리을이죠. 라멧은. 근데 앞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가 소멸이 돼. 그러니까 하나가 남았습니다. 모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모음 카메츠 아죠.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요도 이 발음이죠. 이인데 모음을 보니까는 반모음 하댓 쇠와야 애 발음. 먼저는 앞자가 파다 단모음이었었기 때문에 반모음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반모음은 생략한다 였었는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장모음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이거죠. 장모음이라 카메츠라. 그래서 그대로 발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는 요두용법에 의해서 예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대로 또 넘어갑니다. 라멧이죠. 쌍리을. 그래서 하나를 앞으로 줘. 예가 예리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게 그대로 이제 이어지죠. 자, 여기도 보니까 모음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자와 같이 장모음 카메츠 아 발음이 나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해는 히읗인데 모음이 없으니까는 침묵 문자에 의해서 발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자는 라옐라가 되었다. 뜻은 뭐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왜 카메찌가 있는 게 있고 앞자가 카메찌가 있는 게 있고 어떻게 파다가 있는 게 있냐?
이것은 문장의 영향을, 발음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파다로 쓰는 경우가 있고 카메츠로 쓰는 경우가 있다. 뜻은 그대로 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읽는 방법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초 단어를 읽는 것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이제 문장의 단어를 갖다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제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것은 먼저 보는 철칙이 이제 반모음 앞에 반모음이 나오면 앞에 반모음은 단모음으로 변한다. 이건 두 번째죠. 두 번째죠,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모음 앞에 반모음이 나오면 앞에 반모음은 단모음으로 변한다. 이게 두 번째 철칙입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은 반모음 앞에 단모음이 나오면 반모음은 발음을 안 한다. 이거였었는데, 두 번째 철칙은 반모음 앞에 반모음이 나오면 반모음은 단모음으로 변한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봅니다. 여기도 반모음이고 여기도 반모음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반모음 앞에 반모음이 나온 것이죠. 이러면 히브리어의 특성상 앞에 있는 반모음은 단모음으로 변한다 이거죠. 이것은 뭡니까? 히렉이죠, 히렉. 자, 단모음 이 발음이 나는 히렉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또 읽을 때는 뭐에 또 걸려? 1번에 걸리게 되어 있지, 첫 번째 철칙에. 왜? 단모음이 되었으니까는 반모음 앞에 단모음이 된 것이지. 자연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에 발음을 생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모음 앞에 반모음이 있으면은 여지없이 이것은 앞에 두 번째 철칙에 걸리면서 자연히 첫 번째 발음하는 철칙에도 걸리게 되어 있다. 두 가지 다에 걸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히브리어의 발음의 특성이다. 이거는 철칙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어의 발음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다 나오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 원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런 철칙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과마다 조금씩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잊지 않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히브리어는 계속
반복, 기초서부터 그대로 이어져 끝까지 42과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원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강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자음과 히브리어 모음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음에 보면은 점이 찍힌 게 있어요. 6자가 나오는데 바로 벳, 그 다음에 기멜, 달렛, 그 다음에 캅, 그리고 페, 이제 마지막으로 타우입니다. 이 6자만 히브리어에서 경강점을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자에 대한 경강점은 매번 찍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지워진다,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사라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나오는데 이 단어 앞에 중간에 있을 때 이 앞자에 대한 그 단어가 모음이 없을 때, 모음이 없을 때에는 이 경강점은 찍히고, 모음이 있으면은 경강점은 모음이 있으면은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두 번째에 찍혔어요. 이 6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앞자를 보니까 모음이 있어. 카메츠나 아니면은 파다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강점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강점이 첫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이 6자 중에 한 자가 바로 맨 앞에 있다 하는 거죠. 이 앞에 거는 이제 두 번째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근데 이번에는 맨 앞에 있어.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찍힌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 찍힌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있을 경우에는 이 6자 중에 한 자가 두 번째 있을 경우에 앞에 있는 자가 모음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사라지고, 또 맨 앞에 이 6자 중에 하나가 있다 하면은 맨 앞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찍힌다 이거죠. 이 경강점이 찍히는 것은 평소보다 발음을 할 때에 이 경강점이 찍혀 있는 단어는 좀 강하게, 발음을 좀 강하게 해줘라 하는 의도에서 찍히는 것이 바로 경강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중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중점. 이중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이 후음 문자다 하는 것이죠. 이 5자로 나와 있는 후음 문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중점은 이 다섯 자 후음 문자에는 찍을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 후음 문자 다섯 자에는 점이라는 점은 아예 찍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경강점을 했지만 이 경강점엔 다 여섯 자가 나오죠. 근데 이 경강점을 찍을 수 있는 이 여섯 자는 이중점은 찍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방금 우리가 했다시피 알아보았듯이 경강점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경강점이 찍혀 있는 여섯 자에도 이중점이라는 것은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이중점과 경강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똑같은 점인데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다시피 사라지죠. 어떻게 사라지느냐? 바로 앞에 있는 자가 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경강점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찍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말은 뭡니까? 그것이 경강점이 아니라 그것은 이중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중점은 어떻게 찍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중점은 이 후음 문자 다섯 자를 제외하고는 경강점 여섯 자 포함해서 모두 이중점을 찍을 수가 있다. 이중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 이중점.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 이중점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보상 이중점이 그럼 뭔가? 우리가 보상 이중점은 말 그대로 뭐냐면 보상해 준다 이거죠. 보상해 주는 의도에서 점을 찍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민이라고 있는 거죠. 민. 자, 이렇게 나눠져요. 맴이죠. 맴은 미음 발음이야. 그 다음에 이 모음을 보니까는 희렉이죠. 단모음 희렉. 이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 되었어요. 넘어가죠. 자, 이것은 뭡니까? 눈이죠. 눈. 맨 끝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꼬부라지지 않고 이렇게 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발음을 맨 끝에 나오고 모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이 된 것이요. 이 민이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민전치사 그럽니다. 그래서 뜻은 뭘 갖고 있냐면 뭐뭐로부터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로부터. 자, 그러면은 이 미는 전치사는 거의 뭐냐 하면은 거의 이 마캡이라는, 다시 얘기해서 연계형 마캡이라는 것을 갖다 달고 나옵니다. 그럼 앞자에다 뭘 붙이느냐? 자, 우리가 보면 잘 아는 사울을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울로부터 그렇게 되지.
사울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죠. 사울로부터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은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마케비 연계형 표시가 붙어서 나와. 사울 앞에 붙어서 나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모음 앞에 단모음이다. 이게 왜 쇠화가 붙냐면은 이게 길게 늘어진 것이 앞에 붙다 보면은 꼬부라지면서 자연히 쇠화, 반모음 쇠화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성이야. 그래서 붙는 겁니다. 붙으면은 단모음 앞에 단모음이 돼서 첫 번째 철칙에 걸리게 되죠. 그 때문에 지우게 돼. 발음을 못해.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대신에 바로 보상해준다. 이중점을 보상해준다 해서 여기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중점이다.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지 자연히. 이게 이제 숙지를 하다 보면은 이 의미다. 그래서 뜻은 그대로 뭡니까? 사울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울이라는 것을 인용을 해서 이 민전치사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상 이중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봤죠. 모든 단어는 다 이거랑 같습니다. 자, 대신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후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가 바로 이 민전치사와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왜? 후문자 이 다섯 자에는 이중점 찍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자가 후문자입니다. 후문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했듯이 이 연계형 마캡을 갖다가 달고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 이 마캡이 없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자연히 여기서도 반모음 앞에 단모음이니까는 이걸 지우니까는 이것도 필요가 없다. 눈도. 대신에 다음 자에게 보상 이중점을 하나 찍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자는 뭐예요? 후문자이기 때문에 후문자라 이중점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대신에 여기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 눈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 맨 밑에 하나를 더 찍어준다 이겁니다. 여기에 못 찍는 대신에.
여기에 찍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돼요. 이자는 당연히 후문자지.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 이렇게 됩니다. 매. 여기다 찍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왜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자연이 여기서 뭐야? 단모음에서 장모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단모음에서 장모음으로. 그러니까 힐에게서 어떻습니까? 체례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보상 이중점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특수 이중점에서 한번 알아봅니다. 특수 이중점. 특수 이중점은 히브리어 동사의 활용에는 강의, 다시 얘기하면 강하고 씩씩하게라는 강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제2억은 이제 둘째 자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어 공부는 히브리어나 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알아볼 헬라어 같은 걸 보면은 명사 공부가 아니죠. 동사 공부입니다. 동사 공부. 모든 문장의 변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거 원어를 왜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죠. 구약은 히브리어에 대해 있어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문장을 보는 것이요. 문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절 한 절,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지금 다 있느냐? 명사에 있지가 않고 동사에서 변화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초크, 그래서 명사죠. 명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사만 알아가지고는 이 초크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몰라. 명사만 알아고 이거 초크, 뭐 그 이상 뭐가 나오겠어요? 용도? 그거밖에 알 수가 없지. 그러면은 내가 이 초크를 누구에게 주었다. 동사는 그 뭡니까? 주었다요, 주었다. 이게 동사야. 그런데 성경도 매 구절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 초크를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 하면 그걸로 이 완료로 끝났는데, 줄 것이다, 주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본다 하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원어 공부라는 것은 동사 공부다. 동사에서 변화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도 보게 되면은 변형이라는 것은 동사에서 다 일어나죠. 이것이 완료로 되어 있느냐, 미완료로 되어 있느냐, 아예 미래로 되어 있느냐, 과거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원어를 공부하는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수 이중점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2어근이라는 것은 동사는 세자로 되어 있어요.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매 동사는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세자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사전을 인용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앞에는 접두가 붙고 밑에는 뭡니까? 전미어가 붙기 때문에 여러 자로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이 자가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는 접두어 뒤에는 전미,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 이건 모자, 석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석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런 것도 다 풀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걸 제2어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2어근, 특수이중점은 제2어근 두 번째에다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를 좀 강하게 중복시켜준다. 그런 법이 바로 뭐냐면 특수이중점이다. 그럼 우리가 이 동사를 인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이 자는 비캐쉬입니다. 비캐쉬.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죠. 자음을 보니까 배시지. 그리고 모음을 보니까 희렉입니다. 단모음 이 발음이 나죠. 자, 넘어가면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코프죠. 코프. 크. 모음을 보니까 뭡니까? 체레예요. 에 발음. 장모음 에 발음. 체레. 그리고 넘어가면은 뭡니까? 이제 쉬죠. 쉬.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쉬로 끝나죠. 이건 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스는 신, 점이 우측이 아니라 좌측에 찍혀 있는 것을 쓸 때는 스로 읽게 되지. 이것은 뭡니까? 모음이 없으면 자연히 휴나 쉬가 되죠. 그래서 이거 쉬예요. 비캐쉬. 뜻은 뭐냐면은 찾는다라는 뜻이지. 찾다, 찾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경강 특수이중점, 요것은 뭡니까? 경강점이죠. 경강점. 그래서 특수이중점은 두 번째 어근이 되죠. K에 여기에 찍게 돼요. 특수이중점이 두 번째에 찍혀 있는 것은 이 후에 우리가 강동사를 할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PL 동사, 강동사 할 때 PL 동사는 거의 뭡니까? 이 특수이중점을 찍혀서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중점을 하는 가운데서 특수이중점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특수이중점을 간단하게 한 예로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강동사, PL 동사를 갖다 할 때에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중점에 여기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는 이중점을 갖다 할 경우에 우리가 발음을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듭니다. 이건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틀루 이렇게 읽게 되죠. 자, 봅시다.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건 뭐예요? 코 푸니까 어떻습니까? 키역이죠. 모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희렉이야. 단모음 이발음. 그래서 키가 됐어. 자, 넘어가죠. 자, 보니까 뭡니까? 예, 태시죠. 테드. 티귿 발음. 티귿 발음. 그런데 모음을 보니까는 반모음 쇠화죠. 반모음 앞에 단모음이 있으니까 반모음은 발음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으 발음 트가 됐어요. 자, 넘어가요. 라멧이네 자음을 보니까 라멧은 쌍리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한자를 앞으로 주지요. 그래서 트가 틀이 됐어. 하나가 남죠. 모음을 보니까 뭡니까? 우 발음 나죠. 슈렉 장모음 우 발음. 그래서 이자는 키, 틀, 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를 한번 또 알아봅니다. 똑같은 자죠. 대신에 뭐냐면 여기에 이중점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철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철칙은 이중점이 찍힌 모음은 무조건 발음한다. 이중점이 찍힌 모음은 무조건 발음을 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첫 번째 철칙에 걸리게 되죠. 당연히. 반모음 앞에 단모음인데 반모음은 발음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음을 보니까 이중점이 찍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발음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칙에 걸리는 것은 이중점이 안 찍힐 때에는 걸리게 되어 있지만 이중점이 찍히면 무조건 발음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철칙에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히브리어의 특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기서 했던 것과 같이 키, 자, 태시죠. 티귿 발음, 에 발음이나 에. 그 다음에 앞자에서 하나 받았으니까 텔이 됐죠. 그리고 하나가 남아서 루가 되었다. 그래서 키텔루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이걸 키틀루로 읽으면 안 돼요. 발음이 틀리게 되는 경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중점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점. 이 활점은 우리가 활명수를 기억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에 속이 아팠는데 그 활명수를 마시니까는 우리가 다시 소화가 돼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 활점의 의미가 그겁니다. 살아나는 점. 발음을 안 했었는데 그 점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나는 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많이 걸리냐면은 친문 문자에 보면은 해가 있습니다. 물론 후음 문자에도 있어요. 모음이 없으면 후음 문자의 경우에는 목에서만 입 밖으로 발음이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친문 문자의 경우에는 아예 발음을 생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점이 찍히면은 그러면은 후음 문자에는 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찍히느냐? 이게 바로
찍히는 게 그래서 활점이야. 죽었는데도 살아난다 이거죠. 어떠한 경우냐? 이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수수 이렇게 나눠지죠. 수수 말이라는 겁니다. 말.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는 말. 동물이죠. 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요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여성 표시다. 여성을 표시할 때 있고 이후에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고대 목격적 어미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것은 뭐냐면은 특성이 여성의 표시야.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인데 없으면은 그냥 수수하면 남성. 그런데 이것은 여성의 표시야. 여성 표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냥 말이지만 이건 순놈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암말이죠. 암말. 암말인데 그냥 암말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수 이렇게 하고 점이 찍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수사흐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이것은 그냥 수사 하고 읽으면 그대로 끝나는데 이것은 수사흐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발음이 그냥 침묵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읗이죠. 히읗. 이게 해 하니까 히읗인데 의 발음에서 아예 모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뭡니까? 이것은 의 발음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 점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뜻은 바로 뭐냐? 여성은 여성인데 암말은 암말인데 누구의 암말? 왕이면 왕, 여왕이면 여왕 이것이죠. 이 뜻. 그러니까 소유, 누구의 소유다. 저 암말이 누구의 소유다. 이걸 표시를 할 때에 바로 이 활점이라는 것이 찍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수, 사, 흐 하고 해줘야 된다. 발음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요건 이제 요런 뜻이 우리가 이제 이후에 문장을 풀어 나가다 보면은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갖다가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침묵 문자. 자, 우리가 알아봤죠? 이 침묵 문자, 이 네 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후음 문자, 이 후음 문자는 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